안녕하십니까. 신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중동 지역이 더욱더 난장판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제 무인 공격기가 격추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러시아의 폭격기가 대거 배치되는데 왜 이렇게 배치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의 초음속 폭격기인 투폴레프 22M3 백파이어를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동부 지중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러시아가 시리아 서부 해안의 흐메이밈 공군기지를 확장하고 있고 여기에 투폴레프 22M3 백파이어 폭격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예고해드린 바 있는데요. 러시아가 현지 시각 24일 흐메이밈 기지에 투폴레프 22M3 폭격기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흐메이밈 공군기지를 모니터링하는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흐메이밈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6대 이상의 투폴레프 22M3 백파이어 폭격기를 식별했다고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까지 흐메이밈 공군기지의 활주로를 300m 이상 확장하고 대형 항공기 운용을 위한 신규 경납고를 설치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이곳에는 투폴레프 22M3 백파이어가 무더기로 배치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흐메이밈 기지에 투폴레프 22M3를 일부 배치해서 자유 시리아군에 대한 폭격 임무를 수행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임시 배치 성격으로 운영되었고 초음속 대함미사일 등 장거리 타격 무기를 운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장기 배치를 준비하고 있고 배치 직전에 본토에서 킨잘 그리고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고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배치의 성격은 과거와는 다를 것이 어서 동부 지중해 일대 국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소련의 3대 폭격기 중에 하나죠. 바로 백파이어, 베어, 블랙잭 이 세 개 중에 덩치는 제일 작은데 이 백파이어 쇼크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을 장거리 침투해서 때리는 그런 목표로 만들었던 폭격기예요. 이걸 이제 냉전이 끝나고 지금 러시아가 현대화 개수를 해서 M3 버전으로 해서 지금 만들고 또 생산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백파이어 폭격기 6대나 지금 시리아에 갖다 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리아에 지금 흐메이밈 기지의 경납고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장되고 있고 활주로가 300m나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백파이어가 대거 배치될 것 같다라는 보도를 해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 보도대로 예상대로 실제 지금 백파이어가 배치된 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제 2018년까지 15년 18년까지 러시아는 여기에 백파이어를 일부 배치해서 자유시리아군 즉 러시아가 밀고 있는 시리아 정부군이 아사드 정부죠. 그 아사드 정부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미국 CIA가 지원하는 반군이 바로 자유시리아군이죠. 그 자유시리아군을 이 러시아가 때리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300m 짧은 기존의 활주로로다 운영이 됐었는데 그럼 왜 이렇게 300m를 늘렸을까요? 그때 제가 이제 예상했던 것은 아주 대규모의 큰 무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런 소규모 무장은 뭐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할 수 있지만 무장을 아주 무거운 걸 많이 단다면 활주 거리가 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형 무장을 합작하기 위한 거다. 그 대형 무장은 뭐냐? 바로 킨잘, 지르콘 이런 대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변국을 타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는데 킨잘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스칸데르 미사일, 그 익스칸데르 미사일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익스칸데르 미사일은 북한도 쏘았고 뭐 하지만 이 날아가다가 편심탄도병이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점프, 풀업 기동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니까 요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마하 한 5 정도. 그리고 지르콘 같은 경우는 마하 7 정도의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이거는 이제 주둥이가 좀 납작해가지고 공기를 많이 받아서 웨이브 글라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도 마하 7이나 되고 웨이브 글라이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요격하기가 힘들죠. 어디서 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요격이 힘든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킨잘, 지르콘 각각 3발씩을 장착할 수 있어요. 지르콘 3발, 킨잘 3발 이렇게 따로따로 장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엄청난 신형 무기를 가지고 뭐 할 거냐?
그래서 최근에 이 시리아 자유시리아군을 도와주는 미국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란을 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메시지, 이 두 개가 복합된 게 아니겠냐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이 우크라이나 또 이 터키와 그리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동부 지중해에 나토군 그리고 서방 함대들이 집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 유지해 나가는 이런 차원의 배치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백파이어가 킨자리나 지르콘을 사용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말 중동 지역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장본인 소개해드립니다. 중국인데요. 중국은 세계 각국의 분쟁 지역에 돈만 든다면 가리지 않고 무기를 팔아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나라인데요. 중동에서 중국제 무인 공격기 한 대가 격추됐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세계 각국에 무차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무인 공격기 윙룽2가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 접경 지역에서 후티 반군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24일 일제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들은 예멘 모처에서 추락해 불에 타고 있는 잔해를 영상으로 전하며 해당 잔해가 후티 반군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중국제 윙룽2 무인 공격기이며 사우디아라비아 군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제 MQ-9 리퍼를 그대로 복제해 만든 윙룽2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파키스탄, 이집트, 나이지리아, 모로코 등에 공식 수출되었고, 중동과 아프리카의 반군에도 다수 수출되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무기입니다. 윙룽2는 MQ-9 리퍼와 마찬가지로 중국제 대전차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고, 유지비가 저렴해서 제3세계의 리퍼로 각광받으며 중동 지역에서만 100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해당 무인기를 다수 구매해 예멘의 후티 반군 공격에 사용해 오고 있었는데요. 작전 고도가 최대 10km에 달하는 중고도 무인기인 이 기체를 후티 반군이 도대체 어떤 무기로 격추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윙룽, 그러니까 한자로 날개 익자 해서 익룡, 그러니까 옛날 그 공룡 시대 때 날아다니는 공룡들 익룡이라고 하죠. 그 익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익룡, 즉 이제 중국어는 윙룽인데, 이 윙룽2는 미국의 MQ-9 리퍼 무인 공격기를 그대로 뺏겨서 만들었어요. 완전 뭐 데드카피 해버렸는데, 이 MQ-9 리퍼가 최대 이륙 중량 4.7톤, 이 윙룽은 4.2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자기네들이 뭐 중국판 헬파이어 같은 미사일 몇 발, 또 이제 중국제 멍텅구리 폭탄, 또 유도 폭탄 이런 거 몇 발 이렇게 달고 과감하게 적진에 들어가서 이제 때리는 이런 무인 공격기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국제 규약 위반입니다. 바로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레짐이죠. 이 MTCR 위반이에요. MTCR은 2.5톤 이상의 이륙 중량을 가진 무인기도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공격 무기가 탑재되면 그게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되죠. 우리는 이 2.5톤이 훨씬 넘는 무인기인 글로벌 호크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공격 탄두라든지 공격용 미사일이라든지 이렇게 탑재가 안 되니까 이거는 미사일 아니다 라고 이제 미국이 해석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호크를 도입했던 거고, 그러나 리퍼나 프레데터나 이런 것들은 공격용 무기를 탑재를 하죠. 그러면 이건 미사일인 겁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 헤드로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폭탄을 달고 멀리 가서 때리니까 미사일로 규정을 해서 MTCR에서는 이걸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4.2톤이나 되는 것을 팔았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MTCR 위반이죠.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MTCR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레짐을 위반하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죠. 그리고 일단 그런 도덕적인 자격이 없는 그런 중국, 이런 도덕성을 가진 나라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그대로 있다. 이건 정말 참 안 맞는 말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중국이 판매한 나라들을 보면 그냥 아무한테나 돈만 주면 다 팔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파키스탄, 이집트, 나이지리아, 모로코. 이거 서로 지금 적대적인 나라도 있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나라에 마구마구 팔아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에 팔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을 때립니다. 후티 반군도 지들 또 친중 또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여기는 뭐 도덕성이고 니 편 내 편도 없어요. 돈만 주면 다 주는 이런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자, 그런데
중국하고는 사실은 이 정치적으로는 가깝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친미 국가니까 이 중국제 무기를 가지고 후티 반군을 때리는데 후티 반군은 비교적 이 맨패드의 세계에서는 중고도 이상인 이런 무인기 한 10km에서 작전을 하니까 물론 이제 폭탄 때리려고 하면 내려올 때 아마 맨패드에 걸려 있을 겁니다. 휴대용 어깨 견착형 지대공 미사일에 아마 걸렸던 것 같은데 그거 다 중국제예요. 그래서 중국제 무인기를 중국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한 이 사례 바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많은 어떤 그 좌파들이 또는 반미 정신, 반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국이 죽음의 상인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일부러 분쟁을 야기해서 군산복합체들이 이제 이렇게 무기를 팔아먹는 그 용도로 쓰고 있다. 물론 일부 또는 사실은 뭐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진정한 죽음의 상인은 중국이다. 왜? 아무한테나 다 팔아버리니까. 이 얘기는 도덕성도 없고 돈만 주면 다 알았다 해 하고 다 갖다 주는 그런 자들이니까. 아무튼 이런 도덕성 없는 자들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을 계속 하게끔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빨리 우리가 국력이 세져서 중국하고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 이 사례를 보고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